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나이 들어서도 왜 노후 대비 못하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586 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은퇴하고 있어요. 왜냐, 정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이제 다른 공직사회 일하시는 분들도, 뭐 교직에 계신 분들도 나이가 차면 이제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586 세대분들, 소위 경제 부흥을 가장 많이 맛봤던 그 세대분들마저도 대다수가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후 대비라고 하면 뭐 이제 노년에 이제 좀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돈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직장 내에서 뭐 전현퇴직하고 은퇴를 해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뭐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은 연금이라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586 세대분들 중에 그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사기업 다녔던 분들 중에 정년까지 일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 40, 50대에 다 이제 그만두고 그 다른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수가 작은.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국민연금도 가입기간이 길면 수익이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586 분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그렇게 이제 길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수령받아도 그 돈만 가지고 생활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사교육으로 이제 자녀들한테 다 퍼주다 보니까, 아니면 사교육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녀들이 출가해가지고 뭐 자립하는데 좀 보태주고, 아니면 결혼 같은 걸로 이제 결혼 비용이 발생할 때 집 같은 거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다 보니까 정작 그분들의 노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편히 은퇴하지 못합니다. 은퇴가 안 되죠. 아니 뭐 일 안 하고도 뭐 떵떵거리고 살아야 이제 은퇴가 가능한데 그런 분들은 얼마 없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586 분들보다 더 심각한 건 우리예요, 우리. 저분들이야 국민연금 받을 곳이 있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저 나이 때 된다면 한 30년 뒤, 한 25년에서 30년 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과연 그때는 일자리가 남아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연금을 못 받는 쪽으로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그때 가서 고갈돼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못 받는 거 아는데 왜 걷어가는 거예요? 우리 허락도 없이. 거의 뭐 강제징수 아닙니까? 국민연금에 해놓고서 정작 뒤에 세대분들은 구경도 못하잖아. 아무튼 우리도 노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도 저 시절 분명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지금 586 분들도 노후 대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이 들어서 힘들게 사시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자식들이 앞가림하면 다행인데 만약 자식들이 앞가림 못해가지고 뭐 취업을 못한다거나 결혼을 안 하는데 직장을 안 다녀서 만약 부모한테 얹혀 산다고 하면 이거 자체가 정말 부담이에요. 근데 그런 집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이제 결혼시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86 딜러분들. 586 딜러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을 거예요. 자기 딸이 알아서 살 줄 알았는데 알아서 못 사니까. 데려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나이는 찼고. 자신들이 떠안질 거 생각하니까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 남자한테 떠넘기려고 지금 굉장히 권모 순수를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모 순수에 당하지 마십시오. 586 딜러들 권모 순수 하기만 해봐.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582 딜러분들이 자기 딸을 어떻게든 순진한 남자 있으면, 성실한 남자 있으면 어떻게 떠넘기려고 시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582 딜러분들의 딸이 과연 멀쩡한 사람일까? 괜찮은 사람일까? 괜찮은 사람 없죠. 괜찮으면 굳이 582 딜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자기 딸이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고 온다거나 이미 결혼을 했겠지.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끼얹는 거 아니에요. 끼얹고 사는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형 말이 맞습니다. 35년, 40년 회사 다닌 선배들 퇴직하면 다시 산행협력업체로 들어와서 일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이점은 취직 못하거나 시집 못 간 딸 자식 가진 선배님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들 가진 분도 계시는데 아들은 어떻게든 사회생활에서 돈을 벌지만 딸 자식 가진 선배들 말 들어보면 대다수 벌이 없이 집에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집 갈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다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불편한 아버지의 인생입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참 결혼하기 겁납니다. 왜냐, 자녀를 다 키웠는데, 다 키웠으면 솔직히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아니 뭐 어릴 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서 다 사줬고, 놀이공원도 데리고 갔고, 사교육도 시켜줬고, 대학교 등록금도 해줬고, 해줄 거 다 해줬잖아요. 해줄 거 다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도 나이 먹어서 앞가림 못해서 이걸 책임진다.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사실 이런 거 보면 좀 남자분들은 안타까워요. 아버지 세대분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그렇게 혹사했는데 나이 먹어서도 혹사를 한단 말이야. 문제는 뭐냐 하면 저렇게 나이 먹어서까지 혹사를 하면 건강을 못 지켜요. 건강관리 해야 되거든. 근데 나이 먹어서까지 일하면 보통 지병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일하는 게 건강이 좋다, 나 일하는 게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나이 먹어서까지 일한다는 게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나이 먹어서 있잖아요. 일하는 것 중에 편한 일자리는 없습니다. 보통 나이 드셔가지고 예수 넘겨가지고 하는 일자리 보면 다들 젊은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일이에요. 하기 싫어한다거나 뭐 일이 작업 환경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좀 위험하거나 아니면 이제 근로 환경과 보수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일자리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합니다. 절대 편한 일자리를 하지 않아요. 그런 거 일하면 또 몸이 축난단 말이에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특이점은 취직 못하거나 시집 못 간 딸 자식 가진 선배님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딸을 그렇게 키웠어요? 딸을 왜 그렇게 키웠습니까? 어떻게든 보냈어야죠. 그리고 왜 따님분이 왜 집안에 얹혀 삽니까? 앞가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부모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딸 가진 어머니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있잖아요. 582 딜러분들 이제 아버지는 뭐라 했지만 어머니도 뭐라 할 겁니다. 사실 어머니 탓이 더 커요. 왜냐면 아버지분들은 밖에 있다 보니까 가정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애들 교육 어떻게 시키는지 그거 잘 모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보면 582 딜러분들 사실 뭐 아버지분들은 우리가 좀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으면 사실 어머니들이 가장 문제예요. 어머니들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딸이 왜 결혼을 못했는지 몰라. 그 본인 때문에 그래. 본인 때문에. 본인들이 자꾸 피해의식 주입하고 자꾸 딸 가졌다고 유세 부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야. 아무도. 그렇게 대단한 딸이 아닌데. 앞으로 이제 582 딜러분들이 이제 따님들 결혼 못하면 아마 어머니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힐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한 거 아니야. 엄마가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아니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키워놨더만 왜 나한테 가노가 이런 식으로 분명히 싸울 거야. 이게 저는 그런 것들이 그려져요. 사실 나이 먹고 부모랑 같이 사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가 있는데 웬만하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같이 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자나 여자나 부딪힙니다.
생활 환경이나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대화 같은 것들이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왜 독립을 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되잖아. 사실 나이 먹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다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차이나 이해 갈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짱나서 독립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돈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돈이 모인다 싶으면 나와서 사는 경우 많잖아. 지금도 보면 여기 보면 시집 못 간 딸 자식이라고 있잖아. 그럼 그 딸하고 있잖아요. 부모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같이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나이 먹고 있잖아요. 나이 먹고 부모하고 같이 사는 그런 집 중에 사이가 좋은 부모 자식과는 잘 없습니다. 좀 찾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 먹고 부모하고 사이 좋다는 게 이게 진짜 힘듭니다. 이게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와 같이 살더라도 집이 잘 산다거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시집 못 간 딸 자식을 있잖아요. 딸 자식이 왜 같이 살고 있을까요? 딸도 만약에 능력 있으면 독립해서 나가 살겠죠. 근데 왜 독립 못 하겠어? 아까리 못 하니까 독립 못 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왜 나이 먹어서 일을 할까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 안 돌아가니까. 생계 유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일을 하는 거야. 그럼 경제적으로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다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딸하고 부모가 같이 살면 이게 있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자주 싸웁니다. 굉장히 많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안 문제 같은 것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괜찮아. 뭐 경제적으로 뭐 아버지가 일 안 한다거나 뭐 자녀한테 물려줄 게 많으면 괜찮은데 그런 집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노후 대비 다 돼 있고 뭐 재산 같은 거 많으면 부모님들이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협력업체 와가지고 힘든 일 하겠어. 대부분 여러분 있잖아요. 나이 먹어서 아웃소싱이나 뭐 사내협력업체 오시는 분들은요.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분들입니다. 형편이 좋은 분들 없습니다. 제가 여지껏 봐온 결과 아웃소싱이나 어떤 제조업에서 뭔가 하청업체에서 일하신 나이 먹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난 돈 많고 건물 많은데 그냥 심심해서 왔다. 그런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단 한 명도. 대부분 사연이 있어요. 이제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다. 왜냐 집안에 돈 들어가는 것도 많고 열심히 살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어가지고 내가 일 안 하면 집안이 안 돌아간다.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내가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하고 같이 살아서 이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항은 만드시면 안 됩니다. 서로가 힘들어요. 이렇게 딸이 시집 못 가면 딸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앞으로 이런 집안 문제 많이 발생할 겁니다. 딜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